오케이. 왜 회사를 나와서 사업을 할 생각을 했느냐? 내 사업을 하고 싶었다? 그게 아마 첫 번째 이유일 것 같아요. 미국에 자리 잡아서 그때 당시 한 7년, 8년 정도 되는 상황이었었고, 충분히 내가 하는 그 커리어가 의미 있는 그런 커리어라고 생각을 했었죠. 감사했었고, 또 이민 1세대로서 자리 잡은 사람으로서 충분히 프레스티저스한 그런 커리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채워지지 않는 거는 뭔가 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 그게 없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특히 한 2010년 정도 됐을 때, 2009년, 10년쯤 됐을 때 회사에서의 포지션도 제가 그때 뭐 아마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로스쿨을 다녔었거든요. 일하면서. 그 로스쿨도 이제 다 마치고 과시험도 다 패스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다운타운에 있는 그 LA 다운타운에 있는 큰 이런 프로페셔널 펌이니까 파트너가 되려면, 내 그때 당시에 회사의 포지션이 파트너가 되려면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또 파트너 전 단계를 놓고 보면 뭐 어쨌거나 올라갈 만큼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내 커리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시기였었던 거죠. 근데 당시에 어쨌거나 이걸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만약에 여기서 파트너가 되면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그런 커리어이겠으나, 나와서 내 사업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느냐한테 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답은 Let's say I decide to stay here and make partners in 5 years from now, then would I not regret the decision that I'm making? 뭐 이렇게 하면 the answer was no. 답이 나왔던 거죠. 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까, 나가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했고 준비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뭐 큰 회사가 주는 안락감이랄까, 이런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큰 회사이다 보니까 나한테 항상 기대되는 게 정해져 있다,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큰 엄브렐라 하에서 소모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엄브렐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주는 장점은 당연히 있으나, 조직이 한 직원에게 원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분업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전문가로서 이쪽에 대해서 기대되는 부분들이 제한적이게 되는 거고, 반면에 뭐 아까 얘기했던 거 연장선상입니다만,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만들어 나가면서 책임지는. 근데 전개되는 상황은 나한테 기대되는 역할은 한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답답하게 느꼈던 거죠. 글쎄,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이제 회계사로 커리어를 쌓아가려는 그런 사람들,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겠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보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큰 회사에서 아주 큰 메이저 엄브렐라 하에서 굉장히 큰 뭐 멀티밀리언 달러 M&A 프로젝트에서 이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상법, 세법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고 거기서 정말 팬시한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일들은 작은 회사에서는 아마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의 그런 성격의 일들일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그 큰 프로젝트에서의 일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보다는 작은 프로젝트일지언정 내가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나고 키워나가고 거기서 내가 고객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충분히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욕심을 갖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처음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런 걸 잘 쌓아왔지만, 이제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지라는 하게 됐던 그 두 번째 이유일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텐데요. 저한테 있어서는 당시에 뭐 7년 8년 정도 커리어를 쌓으면서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었던 시기 2003년 4년도, 그리고 제가 일을 시작했었던 그때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던 어떤 country reputation 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지난 과거에 비해 2010년도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뭐 지금 입장에서 보면 2020년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높아졌죠. 10년 전보다도. 그러나 어쨌거나 당시에 이 한국에서 진출하는 어떤 고객층이라는 면에서 보면 뭐 삼성이다 현대다 하는 그런 아주 큰 굵직굵직한 회사들뿐만 아니라 그보다 작은 미들 마켓이라고 하죠. 그런 회사들 또한 많이들 진출하면서 충분히 어떤 맘앤팝 수준의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퀄리티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는 이런 고객들이 많이 늘었고, 그와 같은 경향은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회사에서 도와주는 이런 외국계 고객들을 놓고 보면 뭐 주로 유럽계, 뭐 일본계, 뭐 한국계 회사들이었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성, 현대 이런 굉장히 큰 회사들, 말하자면 굉장히 제한된 수준의 제한된 고객들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서비스를 우리는 제공하고 있고 그들은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제약이 있었던 거죠. 결국 한국에서 진출하는 한국계의 어떤 미들 마켓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공급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게 웬고하니 공급 면에서 보면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 왜? 미국에는 뭐 변호사, 회계사 뭐 이런 전문가들, 프로페셔널 서비스 프로바이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뒤 배경 옆에 사무실도 로펌이에요. 그리고 3층에는 어카운팅 펌이 있고 1층에는 부동산, 뭐 파이낸셜 컴퍼니 다 있어요. 여기만이 아니죠. 뭐 LA 다운타운 가면 뭐 빌딩마다 층마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 뭐 변호사, 회계사들이 있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생각했었던 건 이 한국의 이런 미들 마켓에 있는 고객들은 충분히 퀄리티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세스를 못한다. 왜? 이들을 커버하는 변호사, 회계사들, 전문가들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전문적인 지식, 경험, 뭐 노하우,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원 사이드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진출하는 그런 고객들의 특성상 정서, 문화, 언어적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공감하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의외로 one or the other는 있지만 둘 다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들, 미국 사람들로서 전문성, 경험, 지식 이런 면에 있어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이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정서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 이 사람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이런 공감의 능력이 훨씬 더 이해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고, 반면에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언어, 문화, 정서들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다른 그룹을 놓고 보면 아쉽게도 뭐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지만 충분한 어떤 전문적인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 스스로를 놓고 보면 누구보다도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한국에서 태어났고 뭐 잘하고 교육받고 학교 다니고 군대도 갔다 오고 사회생활하고 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된장이죠. 1세대 이민자인 거고, 그러면서 한국의 어떤 언어, 정서, 문화에 대한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저죠. 잘 아는 사람이었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정말 운이 좋고 감사하는 그런 바인데, 미국에 오자마자 내가 원하는 그런 분야, 뭐 간단히 말하자면 외국계 기업, 뭐 기업 오너, 자산가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 필요로 하는 어떤 법률, 세무상의 어떤 텍스 플래닝 이런 것들을 제 커리어로 처음부터 쌓았던 거고, 굉장히 압축해서 충실하게 지난 기간 동안 메인스트림 경험 말하자면 을 쌓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게 사명감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결국 나한테 주어진 달란트라고 하죠.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이쪽에서 하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또한 비즈니스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게 이 변호사, 회계사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공급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쪽을 개발하면 이 시장은 충분히 레드오션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내가 한번 나와서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난 8년, 9년이 됐는데요. 이제 저희 회사에 나와서 제가 비즈니스를 하게 된 지 조금씩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피보팅이라고 하죠. 사업의 방향, 그 비전은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의 운영 방식이라던가 분야를 좀 변경하는 거, 피보팅하는 것들은 변경은 있었을지언정 큰 틀에서 제가 생각했었던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한국의 메이저 회사들, 메이저 로펌, 어카운팅 펌들하고 일 같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한국의 로펌, 어카운팅 펌들 보면 대부분 거의 예외 없이 미국의 큰 펌들, 프로페셔널 펌들하고 멤버십을 맺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카운팅 펌만 놓고 봐도 LA에 다 빅4 어카운팅 펌들하고 멤버 펌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김앤장이다, 광장이다 이런 회사들도 다 베이커 앤 맥킨지, 클레리 이런 큰 미국 메이저 로펌들하고 같이 일을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일하는 거 잘 알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2시간 넘게 한국 큰 로펌하고 컨콜하고 계속 우리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일을 하는 걸까? 라고 보면 퀄리티 서비스 당연히 필요한데 같이 일하는 어떤 미국 프로페셔널 펌들을 놓고 보면 이게 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회사에 비해 미국의 펌들을 놓고 보면 입 바른 소리 하고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비용은 또 비용대로 비싸고 바로바로 결과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한국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 플러스 베이비시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빨리빨리 진행을 해줄 수 있고 왜? 내가 그 입장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를 아니까 언어적인 부분 문제 없을 것이고 문화적인 건 당연히 문제 없을 것이고 피도 훨씬 더 저렴할 것이고 또 중요한 건 전문가로서의 어떤 퀄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당연히 저희가 맞춰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해왔고 앞으로도 할 텐데 이게 우리의 말하자면 니치 마켓인 거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니치 마켓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지금 우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우선 오늘 첫 번째로 왜 잘 다니던 그런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비즈니스를 시작했느냐에 대한 인터뷰 형식의 그 클립을 만들었습니다. 녹화했습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라고 제가 종종 이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인트레스팅한 궁금한 삶을 살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 나이 먹어서 학교도 다니고 일도 회사를 다니면서 그 뒤에는 나와서 또 이런 일을 하면서 한국에 자주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오늘 다룬 그 왜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 나이 먹어서 로스쿨 다니는데 힘든 건 없었냐 아니면 미국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 물어보는 경우들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도 궁금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